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에는 온갖 고통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불륜, 사기,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이러한 고통들을 다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에게는 또 대선배님이시기도 하죠. 정말 유명한 곡 많이 부르셨는데 오늘 직접 뵌다고 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펄 시스터즈 배인순 권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또 이 자리에, 이 영광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권균 형씨 조금 어려서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 전설의 60, 70년대 그 펄 시스터즈의 배인순 하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블랙핑크 그쵸. 정도 제니. 네, 제니. 아주 적당한 비유입니다. 제니와 비슷한 그 정도의 뭐 엄청난 인기와 또 많은 히트곡을 온 국민들에게 선사하셨잖아요. 좀 뭔가 그 당시 제 어린 시절이었지만 좀 다른 가수 선배님들하고 좀 다르게 이게 우리 정통 가요가 아닌 그렇죠. 굉장히 팝스러운 음악을 네, 많이 해줬잖아요. 네. 커피 한 잔 같은 음악도 사실 굉장히 앞서가는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좀 불러봐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커피 한 잔을요? 네. 너무 짧게 한번 그냥. 예. 요즘 사람들이 어딜 가면 커피 한 잔을 좀 잘 불러달라고. 그죠? 그래요. 네. 그래서 네네. 요즘 제가 커피 한 잔 좀 그래서 네. 창을 하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캐지나 칭칭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좀 해서 예.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그렇게 제가 좀 바꾸고 하는데 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 그려. 들어봤죠 이 노래? 알죠. 들어봤죠. 뭐 워낙 후배들이 리메이크를 많이 했으니까. 네. 지금 들어도 진짜 명곡이에요. 오리지널 버전. 이거 신중현 선생님이 네, 작곡하신. 신중현 선생. 정말 앞서가신 분이에요. 네. 어떻게 그 당시 이런 음악을 참 만드셨을까?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네. 네. 가사도 봐봐요. 뭐 그냥 구태의나 사랑 얘기가 아니라 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오시지 않는.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그러니까. 시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 안타까운 녹차를 한 잔 시켜놓고 또 물을 마셔도 또 안 오고 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그렇죠, 그렇죠. 떠나야 할 그 사람 잊지 못할 그대여.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이제 언니 오빠들이 항상 그때는 외국 뭐 네킹콜이니 가니 프랜시스니 이런 LP판을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깨 너머 따라 들어서 이제 뭐 립스틱 on your collar 이러면서 예. 우리도 괜히 이제 그걸 따라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오빠 친구분이 한번 이제 놀러 오셔서 너희 그 시절에는요 이렇게 뭐 문화가 없었어요. 노래 잘하면 너 일어나서 노래 한번 해봐. 이게 큰 문화였어요 저희. 근데 여분들은 젊어서 모르실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나갖고 우리가 이제 립스틱 언니 하면서 불러보고 네. 이제 뭐 이렇게 Let It Be Me를 I bless the day I found you 이런 노래 이제 부르고 이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오빠 친구분이 내가 오늘 미팔군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내가 어떤 그룹을 데리고 오디션을 보러 간대요. 너희 구경하러 갈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경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따라가서 구경을 다 했는데 거기 신중현 선생님 밴드가 우리는 신중현 선생님이 누군지도 아무도 모를 때잖아요. 어리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캄보 밴드를 오디션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뭔지 그때 선생님도 키가 자그마하시면서도 좀 약간 좀 재밌게 생기셨고 그런데 이 기타 실력은 보통이 그렇죠. 우리 눈에도 보통이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좀 하자면 그때도 우리 안목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 캄보 밴드 중에서. 그래서 우리 수가 우리 저 선생님한테 노래 공부 좀 할래? 이러면서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 노래 공부하고 싶은데 노래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갔었어요. 네. 그래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그게 다 끝났는데 거기 오디션 그 회장님이 저기 저 여학생 둘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너희 아는 노래 있으면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때 엄마 몰래 기타를 배운 적이 있어요. 엄마가 그 기타 배우라고 돈을 안 주시니까 예. 제가 몰래 가서 외상으로 기타를 배운 적이 있어요. 외상으로. 네, 예쁘니까. 외상. 아, 너무 예쁘니까 가르쳐 주시죠. 너무나 배우고 싶은데 돈을 네.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엄마 핑계 대고 엄마가 안 계신다는 핑계 대고 외상하러 가서 이제 기타를 이제 한 2-3달 배운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레리 비미를 기타 치면서 배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레리 비미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제가 기타를 들고 그 레리 비미를 둘이서 불렀어요. 네. 그랬더니 그 우리 오빠 친구가 데리고 간 그 그룹은 떨어지고 네. 저희가 붙었어요. 오. 저희가 붙어갖고 그때부터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신중현 선생님께서 그때 어떤 것을 그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를 어떻게 주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 오디션을 끝났잖아요. 네.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 저 음악 공부 좀 시켜주세요. 네. 그래갖고 68년도에 네. 그 이제 선생님하고 저희 집에서 이제 오셔갖고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네. 한 몇 달 하시더니 어느 날 곡을 몇 곡 가져오셨다 그러면서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니마, 이제 떠나야 할 그 사람. 이야, 그런 곡들이네. 네, 그때 그거를 가져오셔갖고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취입을 했어요. 예. 취입을 하러 갔는데 그 레코드 회사 이제 사장님은 그 녹음 중에 그렇게 투덜대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노래 레코드가 팔리겠냐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트롯 같은 거 성인 그런 모르겠어요. 우리는 트롯 이런 걸 그런 너무 거 싫어했거든요. 예, 사실 요즘은 예, 트로트 예. 시대잖아요. 네. 이제 트로트도 저도 불러보고 싶을 정도로 예, 예. 트로트 시대가 왔는데 그때는 우리 트로트라 그러면 막 그때, 이럴 그때도 때예요. 그랬어요? 네, 그때 너무 싫어했어요 저희가 트로트를. 어. 그래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팝만 하고 이제 이랬는데. 신중현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 마음에 드는 곡이었어요. 근데 이제 레코드 회사에 가서 녹음을 하는데 그 시대는 얼마나 열악했냐면은 이걸 틀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부르고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1, 2절을 끝까지 통으로 네, 나가요? 다 통으로 다 찍는 게 불러야 돼. 없으니까. 이게 잘라서 뭐 붙이고 그렇지, 그게 이런 없으니까. 기술이 없었어요. 그렇게 반주도 열악한- 그랬어요, 반주도. 아, 진짜? 반주도 다 끝났는데 맨 마지막에 드럼이 하나 툭 잘못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참 네, 그렇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힘든 열악한 시대에 저희가 노래를 범규 씨는 그때는 앨범을 못 낼 수가 없죠. 네. 낼 수가 없는 아니 거죠. 지금 현존한 가수 중에 그 당시면 못 낼 사람 많죠. 못 낼 사람 네. 많지. 네. 그냥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레코드가 예. 이제 LP판이니까 네. 앞뒤로 12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뒤에는 뭐 6곡이 다 경음악만 들어갔어요. 아. 그래갖고 여기 세 곡하고 나머지는 뭐가 들어갔는지 기억조차 예, 저희가 예. 없는데 그것만 해갖고 LP가 들어갔는데 그게 뭐 이제 터졌죠. 네. 커피를 한 잔이랑 뭐 다 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다방 문화였잖아요. 예, 예. 카페가 아니고 예. 다방 문화여서 자기네들이 좋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렇지, 계속 트는 거야. 계속 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냥 뭐 요만한 애기들이 기저귀 이렇게 차고 막 네. 길거리 지나가는데 니마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그게. 근데 그 당시에는요, 또 사실은 텔레비가 각 집에 많지 않은 시대였어요. 예. 그래갖고 주말만 되면 텔레비 있는 집에 동네 맞아, 사람들이 모여서 볼 그런 시대. 얼마나 우리가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그렇죠, 시절에 그렇죠. 노래를 했는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늙었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대였어요. 상상이 안 되죠. 즐길 것이 젊은 없던 시대니까. 네. 그거 텔레비전 박스 한 앞에 다 모여 있는 거 맞아요. 자체가 유일한 그게 낙이었어요. 즐거움이었고 낙이었으니까. 낙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펄시스터즈가 탄생했어요. 예. 그리고 흑백이었어요. 흑백이었죠. 네. 아, 저 어린 시절 다 흑백이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칼라 TV 나와서 막 다들 난리 났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럼요. 네. 그럼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지만 약간 좀
교만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젊은 나이에 철이 없었죠. 인기와 부가 누리면 다 네. 그렇게 되잖아요. 아, 예. 지금 돌아보면 참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네. 정말 그렇게 살아온 게 네. 얼마나 교만했던가 예. 내가. 그래서 결혼해서도 그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갖고 내려올 줄 모르잖아요. 내가 뭐 난 영원히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갖고 예.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식으로 그 교만함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삶을 뒤돌아볼 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마취가 된다고 하잖아요. 인기에 취한다고. 네. 뭐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뭐 펄시스터즈 모시려고 엄청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정말 네. 돈 싸들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희는 또 주로 텔레비만 했어요. 예. 별로 극장도 안 하고 예. 나이트클럽 이런 거는 뭐 전혀 거의 안 했어요. 예. 주로 텔레비만 하다가 5년밖에 안 했어요. 저희가 예. 음악 생활을. 예. 음악 생활을 한 5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봉주 선생님의 곡을 받았죠. 예. 곡을 받았는데 일본 도쿄 가요제가 예. 73년도에 있었어요. 네. 1973년도에. 예. 그러니까 참 옛날 얘기네요. 예, 지금. 그렇죠. 네. 73년도에 그 도쿄 가요제가 있는데 이 가요제가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가보자. 예. 그런데 이봉조 선생님이 곡을 주셨는데 사랑의 교실이라는 이 타이틀부터 가요제 제목이 아닌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설레이는 어느 날 가슴이 설레는 어느 날 뭐 이런 아주 잔잔한 이런 곡이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아니 예. 왜냐면 드라마 속의 OST 같은 OST. 그런 느낌. 그렇네요. 가요제 곡이 아니에요. 가요제는 가요제는 좀 더 그렇죠. 신나고 더 터져야죠. 터져야 돼. 아니 약간 바라이어티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줄 알면서 갔어요. 경험을 하려고. 예. 왜냐하면 우리 이상은 자꾸 높아지고 예. 우리 현재 그 한국 음악계는 무슨 팝 같은 것도 이렇게 듣고 이걸 편곡을 탁 해보면 트로트풍의 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래의 어떤 그 기분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막 다운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람들은 다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 노래할 기분도 안 나고 그리고 또 방송에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러면 또 거만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스스로 이제 다운돼서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게 된 이제 이게 일본 도쿄 가요제를 가서 해외는 도대체 어떤 건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가요제를 갔죠. 그럼 그 전문에도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춤이나 의상이나 컨셉을 위해서 해외 방송을 좀 많이 접하셨나 봐요. 그 전에도.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 그 에드 설리번 쇼 같은 거 AFKN 텔레비전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우리 한국에. 채널 2번. 그래요? 네, 맞아요. 채널 2번. 네. 그래서 에드반 딱딱딱딱 할 때 네, 2번. 에드 설리번 쇼니 또 뭐 몇 사람 그 바라이어티한 쇼가 있었어요. 오케스트라가 막 한 40~50명 나오고 막 이런 그런 굉장히 바라이어티 쇼가 네네. 있었어요. 그런 쇼를 그냥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불 안 떼는 방에 텔레비를 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담요를 쓰고 그냥 그거를 보면서 추운데도. 그게 밤늦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춤 같은 거, 이렇게 모션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어떤 때는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가사에 이렇게 팍 줌인 하다가 줌 아웃 하고 막 이럴 때 그게 너무 멋있는 게 있을 때는 우리가 막 메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가사에 이렇게 줌 아웃 했다가 줌 인 해달라 이런 것까지 다 메모를 하고 공부해서 이제 그 다음날 슈슈슈 가서 막 PT 선생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한다고. 우리 요 가사에는 줌 아웃을 좀 하고 요 가사에는 줌 인으로 들어가서 좀 사이드로 받아주고 이런 그런 것까지 거지? 우리가 막 메모해갖고 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PD 선생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돌하다고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막 우리는 우겨요. 우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막 우겨갖고 그걸 끝끝내 우리가 주장을 해갖고 해내요. 그러면
방영됐을 때 그게 좋아요. 그렇죠. 반응이 그러니까 반응이 그 뜨겁지. 다음서부터는 저희 말을 굉장히 그렇지, 많이 그렇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린 더 재밌어서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일본 방송도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방송은 또 못 보잖아요. 여기 예, 서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12월 연말에는 부산 해운대 나이트클럽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예, 그럼요. 거기서 스케줄을 일을 하면서 그 일본의 홍백전을 보러 부산에 일본 방송이 잡혔거든요. 그죠? 네네. 부산에만 잡혔어요. 그거를 예. 공부하러 보러 카페하러 우리가 부산 매년 가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럼 스케줄을 약간 잡아요. 화면이 고르지 않은데 치치거리는데 할 때 잡혔죠. 잡혀요. 예, 신기하다. 홍백전. 1년에 한 번 있는 홍백전. 1년에 홍백전. 그래서 매년 거기 해운대 가서 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엄청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무대를 위해서 그래서 많이 노력하셨네요. 그게 이제 그때 그 피너츠 시스터가 유명했어요. 일본에서요? 네. 땅콩 시스터가 자매? 많았네. 그땐 네. 다 시스터즈 네. 아니면 네. 그때 그게 많았죠. 예, 자매. 네. 그래서 그 쌍둥이 시스터인데 거기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걔네들이 그 모션 하는 거 이런 거 좀 보고 카피하고 와요. 또 이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카피하려고 공부를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어디 뭐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없죠. 우리나라는.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외고 많이 너무 따라했죠. 어디 뭐 정말 제대로 보이스 트레이닝 예. 받을 만한 데도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 저기 오디션 보고 그 커피 한 잔 받기 전에 예.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예. 저희가 한강로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엄마를 깨워갖고 새벽 4시에 한강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한강 다리 밑으로 가서 소리 지르는 거. 발성 연습. 발성 연습을 거기가 새벽 4시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트레이닝을 스스로 스스로 네, 한 거죠. 체계적으로 스스로. 하셨네요. 그때 스스로 어. 그냥 이 소리를 튀어야 된다 해갖고 거기 그 한강 다리 밑에 가서 소리 지르는 걸 새벽 4시에 이제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노래 연습도 하고 네. 이미지도 만들고 뭐 춤도 만들고 뭐 의상 같은 것도 다 직접 하시는 아니에요. 거죠? 의상은 따로 있었어요? 이제 노라노 선생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아, 의상 따로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연세가 아주 많아졌죠. 예. 그분이 저희 의상을 담당해서 예. 이제 사실은 참 의상도 여대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쇼쇼쇼 끝나고 나면은 막 여대생들이 그 노라노 선생님 댁으로 샵으로 옷을 사러 많이 왔었어요. 네. 이 무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좀 세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아침에 딱 녹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뒤에 이렇게 세트가 딱 돼 있는데 네. 우리가 밤새 연구하고 나오는 상상하고 네. 너무 그 이상한 세트가 돼 있을 때는 예. 그걸 다 없애달라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PD 선생님 막 없앤 이거 다 적도 있어요? 뜯어달라고. 이거 다 이거 이 앞에서 하기 아니 싫다고. 여기 미술팀에서 이걸 다 만들었는데 이거 다 네. 뜯어달라고요? 다 뜯어달라고. 그럼 가만히 아니. 왜냐면 우리 노래하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이거 안 당하나요? 모르겠어요. 출연 정지 이런 인기가 거. 많으니까. 아 그래요? 왜 그러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지금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뉴진스가 나왔는데 이 세트가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치워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기 방송국에서 그래서 화가 PD 나겠어요? 선생님하고 많이도 싸우고 네.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다 왜냐면 노래하고 너무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뜯어줘요? 그래서 막 싸웠죠. 네. 우리가 뜯을 때까지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걸 다 뜯어달라 그래갖고 네. 어떻게 하냐면 조명으로만 때려달라 이제. 조명으로만 우리를 근데 그렇게 해줘요? 네,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또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도 그 준비한 미술 감독 팀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미술팀들은- 우리가 가서 네. 그때 선생님 정말 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노래하고 안 맞으니 이거를 좀 없애야 되니 어떡합니까? 이걸 좀 제발 죄송한데 이걸 뜯어내 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이거는 오직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이 탈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해준 것도 대단하네요. 나이도 어린일 뿐더러 인기도 있겠다. 그렇죠. 교만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오직 우리만 보는 거죠. 예. 남을 생각하는 거. 밤새껏 그 수고하신 그 마음을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생각할 아니, 어렸으니까. 없었어요. 네, 그게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앞장서 앞에 가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그때 나이도 어리고 아니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 일본을 보신다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일본도 가셨어요. 가요제. 네. 가요제 갔는데 예, 어떻게 음악은 됐어요? 이제 떨어졌죠. 상을 못 받았고 의상상만 받아왔어요. 의상상 의상. 네, 아. 그때 저희가 이제 판탈롱에다가 네. 정말 그냥 해서 딱
해갖고 의상상을 받아왔죠. 오. 너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오나요? 네, 그 사진 같은 모르겠어요. 아, 몇 년도예요? 오래돼서 몇 년도? 그게 73년도인가 72년도 예. 될 거예요. 그랬는데 네. 그때 CBS 소니에서 계약을 하자고 왔어요. 미국? 아니요. 일본. 일본 소니, CBS에서? 소니. 아, 소니. 소니. 이 CBS 소니가 예, 합쳐져서. 합병해서 예, 예. 소니에서 아, 그걸 보고? 네 저희를 이제 계약하자고 왔었어요. 와, 일본 진출. 네. 하셨어요? 했죠. 일본 진출했죠. 일본 진출을 한류 스타였어요. 네, 일본 진출을 했는데 한류 스타 될 뻔했는데 예. 네. 저희가 참 우리 한국 이 노래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보부가 있었어요. 그때는. 국가정보부. 지금은 정보부가 없지만 예. 그때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렇죠, 그렇죠. 정보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보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 있는데 네. 우리가 그때 스즈키 쿠니코라는 유명한 작곡가분의 시로이 코사메 노 모노가타리라는 하얀 이슬비 속의 이야기라는 너무 곡이 예뻤어요. 제목 죽인다. 예. 너무너무 따라라리리리리리 따라라리리리리 스윙이네요. 춤을 잘 예. 추셔. 그런 이런 리듬의 예, 예. 그 노래였는데 너무 곡이 예쁘고 좋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CD로 발매를 탁 해갖고 예. 우리나라는 그때 CD가 아직 없었을 때 것 같아요. 그때 CD가 있었어요? 네, CD로 발매를 했어요. 일본에서. 몇 년도인데요? 73년도. 73년도요? 네. 싱글이겠지, 싱글. 싱글. 도너스 싱글, 도너스 파. 요만한 CD인데. 73년도에 아닌가요? CD가 있었나요? 그럼 저희가 자료를 네. 한번 뭐 찾아보도록 CD가 하겠습니다. CD였나? 없었을 그럼 거예요. 도나스라고 도넛, 그러나? 예, 싱글, 그 도넛판이라고 해서 그런 거였어요? 조그만 싱글. 싱글. 예, 이렇게 그래요? 도넛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만한 거. 구멍 난 거. 예, 그럼 아무튼 조금만 예. 요만한 게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내놓고 NHK, 뭐 TBC, MBC 뭐 난 스케줄 쫙 한 달 잡혔는데. 스케줄을 쫙 예. 이제 거기는 통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는 이제 오사카니 뭐 이런 데로 예, 예. 이제 홍보하러 다니는 예, 예. 거예요. 우리 이제 그때는 펄시스터즈가 아니고 준또 슈쿠. 왜 준또 슈쿠라 그랬냐면 내 마지막 이름이 순이에요. 예. 준반노 준. 예. 그래서 준이라고 하고 예. 그 내 동생은 숙. 예. 근데 슈쿠라고 하고. 그래서 준또 슈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순이와 숙이 뭐 이런 거. 네네네. 예. 수화진 순과 같은 숙이 거죠. 수화진 같은 거죠. 순과 숙.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발매를 뭐 다 해놓고 딱 레디 네, 하려는데. 하고 이제 꼭 하려는데 정보부에서 전화 와서 너희 안 나오면 재미없다. 한국으로. 왜? 왜냐? 적십자 최초 남북 적십자 회담이 워커힐에서 열렸어요. 네. 거기에 참석하라고. 응? 와서 노래하라고. 초대 가수로 나오라고? 네. 그때 뭐 말 들어야지 어떻게. 아니 근데 잠깐 갔다 오면 갔다 근데 오면 스케줄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근데 네. 그 당시가요. 일본 가는 비자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었어요. 당시 그랬겠네요.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을 그러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는 지금부터 세상이요. 우리 같은 몇 시에요? 갔다 치고 올게요. 그렇죠. 시고가 그 되거든요. 시대는 안 그랬어요. 이거 비자가 다시 한 달, 들어가면 두 못 달, 들어오는군요. 한 달, 두 달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때 저희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그걸 나왔는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그랬다가 아니 뭐 이렇게 되면 뭐 날 뭐 아니 뭐 감옥 그거 안 나왔다고 감옥에 가두겠어요. 다른 가수로 대치를 그렇지, 하면 그렇지, 되지.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우리가 어리석게 나와갖고. 왜냐면 그때 뭐 매니저나 이런 게 없을 테니까 네. 그냥 직접 하니까. 네. 그래갖고는 그러면 저희 나갈 테니까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네. 했더니 아무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왔더니 되나요? 안 되죠. 오. 다 펑크 났어요? 올 스케줄 펑크. 또 끝났네. 네, 끝났어요. 일본은 그 약속인 걸 못 견디잖아요. 한 번만 펑크 내면 그걸로 끝내요. 영원히 생명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 약속은 생명이죠. 그래갖고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미국으로 갔어요. 예.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한국은 못 들어올 것 같고 예. 그래서 미국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좀 노래 공부라도 좀 더 하고 오자 그런 예. 마음으로 미국에 갔는데 예.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뭐요? 유명 작곡가를 만나서 레코딩하는 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미국 작곡가. 미국서. 예. 우리가 미국서 레코딩 가수가 되지 못할 바에는 노래를 그만하자. 이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모던 그 재즈 발레를 하러 가는 길에서
우연히 기타를 맨 사람이 걸어오는데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뭐 했냐면 한국에서 제가 이걸 좀 하니까 기타도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기타 학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뉴욕 거리에는. 그럼 학원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갖고 고민하다가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아우 막 제가 쫓아가갖고 이렇게 지나쳤어요. 지나쳤는데 수가 우리 저 사람한테 가서 기타 학원이 어딘가 좀 알려달라 그러자고 막 쫓아가서 우리는 미안하다고 우리 한국에서 온 펄시스터즈인데 우리가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기타 학원을 못 찾았다. 근데 네가 좀 알려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The Yellow Ribbon Tied All Up Tree라는 노래. I'm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그거 작곡가예요, 그 사람.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길에서. 그래갖고 우리면서 막 우리 그 LP 있다 그랬더니 막 찾더니 이거 내가 작곡한 거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저도 길 가다 그냥 기타리스트인데 주영훈 만나면 주영훈 만나면 맞아요. 봤더니 주영훈이지. 내가 맞아요. 기타 알려줄게 들어갔더니 주영훈이네. 네네네. 우리 집에 주영훈 온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가요. 이 온몸에 막 땀과 막 너무 흥분을 해갖고 어머 드디어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우리의 그게 꿈이고 목표였는데 길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이 그 사람 작곡가라고? 그것도 The Yellow Ribbon Tied All Up Tree라는 대박곡을 쓰신 분을. 그래서 막 그때부터 흥분돼서 노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노래 못 한다고 실망해갖고 또 실망하면 어떡하나 이 때문에 부엌에 이제 그 하와이에 갔다 오면서 선물로 누가 준 요만한 예쁜 술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액세서리를 뒀는데 흥분이 되니까 그거 가갖고 이걸 막 꿀꿀꿀 마신 거예요. 이게 가라앉을까봐. 더 할 것 같아요. 더 해갖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땀이 물 붓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노래는 잘해야 되는데 이거 노래가 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일단은 했어요. 했더니 열흘 후에 레코딩 오디션을 보러 가니까 내가 열흘 후에 다시 오겠다.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했는데 자기가 영국으로 녹음을 하러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열흘 후에 오니까 그때까지 연습을 해놔라. 그래서 해놓고 있는데 열흘 후에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안 오나 이거. 우리가 그날 너무 흥분돼서 노래를 못해서 그 프로듀서가 실망을 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이 또 20일 됐죠. 20일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실망을 끝났구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끝났구나. 아니구나.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 서울에서 애들 아빠하고 신우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미 만나셨었어요? 그 전에 이제 좀 만났죠. 만나셨어요? 이제 뉴욕으로 와서 그래, 뉴욕에 오셨겠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러 가셨어요, 한국으로? 아니 그래갖고 이제 만나고 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왔는데 20일 지나도 안 오잖아요. 이제 거의 뭐 30일이 한 달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 그럼 동생하고 제가 얘기한 게 어차피 또 저쪽에서 나를 또 데리러 와서 기다리고 어차피 우리가 안 되니까. 레코딩이 우리 목적이었으니까 레코딩이 안 될 바에는 우리 노래 그만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자. 내가 이제 나이도 됐고 결혼을 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냥 이쯤에서 결혼하자. 그랬는데 동생이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꿨는데 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제 뭐 다이아몬드로 그냥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팔찌를 걸고 이렇게 하고 꿈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혼이죠. 결혼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구나. 결혼하라는 꿈이구나. 가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다시 만나러 이제 갔죠. 가갖고는 이제 근데 가서 보니까 이분이 약간
어젯밤에 어저께 술을 마셨는지 술에 약간 술을 좀 많이 마셨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요? 우리 그 애들 애 아빠가. 아빠, 회장님이. 예. 그래서 나 술 마시는 사람 너무 싫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비서가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내가 이제 그 비서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결혼이라는 걸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술도 또 많이 마시는 사람도 싫고 또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저하고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비서가 나를 붙들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니다. 저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오래 이제 견디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술도 하고 좀 그런 사람이지 그렇지 않다. 그때 회장도 젊으셨으니까, 그죠? 네, 젊었을 때니까 그렇다. 그래.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제가 교만한 자로 이제 보이는 그 순간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니, 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 그 교만한 게 아니죠. 그게 왜 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예, 내가 이 남자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결혼하는 분들 많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야. 하나님한테 여쭈어야죠. 하나님이 만드셔야지. 성공을 못 하죠. 못하죠. 제가 안 바뀌어요. 절대 못 하죠. 절대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마음으로 계시는데. 결혼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원장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저를 그게 성공하겠냐고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러 그럼 오셨는데 저기는 어떻게 동생분 동생. 미국에 있는 거 동생을 혼자 떨어뜨려 놓고 그거. 갔죠. 근데 그분 끝까지 연락 없었어요? 그 프로듀서 작곡가 아니요, 제가 이제 떠났잖아요. 네. 떠난 그 다음 날 연락 왔어? 프로듀서가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이틀 차이에? 네, 진짜 온 거예요? 네, 진짜 왔어요. 근데 왜 연락이 그러냐면 예.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무슨 녹음이 안 돼갖고 이게. 그럼 다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아니, 저는 이미 떠났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아니 연락 전화 받으면 그냥 다시 하고 오면. 다시 오면 안 돼요? 한국으로요. 아니 미국으로 다시. 아니 미국으로요. 네. 한국 갔는데 원석이오빠 미안해 그러고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어.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냥 네. 그래 결국 못한 거예요? 네, 못했죠. 프로듀서 집에 왔는데? 네, 왔는데. 그래서 동생이 너무 너희 언니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너희 전화번호를 잊어버려서 연락을 못했다고. 그래서 동생이 너무 급해갖고 3일 동안 이틀 동안 그러니까 동생이 당연하죠. 잠옷바람으로 네. 울기만. 울고 밥도 안 먹고 흥크러진 드라마지. 그 좀 모습, 운명의 장난 같잖아요. 흥크러진 그 모습으로 그대로 밥도 안 먹고 울고 그렇겠네.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곡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 언니가 어디 갔냐 그래서 한국 자기가 시작. 너무 급해갖고 LA로 여행 갔다 이랬대요. 네. 그럼 빨리 오라고 전화달라고 좀 연락해달라고. 근데 이미 뭐 한국 가고 결혼한다고 뭐 그렇게 갔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연락이 바로바로 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죠? 어찌 그렇게 됐는지 그게 네. 그렇게 돼갖고 동생은 또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이렇게 쓰고 있던 우산이 확 제껴진 느낌이더래요. 항상 내가 언니 그림자 같은 그렇지, 역할밖에 그렇지. 아니었구나. 아.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막 정말 그 딜만 아무튼 뭐 늪에 빠진 듯이 정말 그 겪어 나오느라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가졌던 거를 제가 그거를 또 보듬어 주지도 못하고.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결국은 나는데. 미국 활동은 다 물거품이 되고. 물거품이 되고. 그럼 한국에 없어서 이제 어차피 그래도 뭐 선택을 하셨으니까. 네. 결혼을 그렇게 이제 해서 몇 년 뒤에 결혼을 하신 했잖아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성공이 눈앞에 그렇지. 보이는데도 그걸 가라막았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네. 미국 가서도 아, 그러네. 그 이틀 차이로 그 정말 그렇지. 코앞에서. 그 아시안 오리엔탈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안 그 투 시스터. 시스터가 어. 이런 노래로 나오면 이거 정말 그렇죠. 이것도 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성공하면 뭐냐 세상적으로 네가 어떻게 떠나려고 할지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정말 그래도 너무 걱정하신 아깝네. 거예요. 너무 아깝네. 그리고 거기서 다
다 이걸 막으신 거다. 근데 뭐 하여튼 뭐 그 당시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좋은 집에 이제 시집을 그래서 가셨으니까. 시집을 간 거는 그래. 그 당시 굉장히 화제였죠. 이제 재벌가로 시집을 가셨잖아요, 일단. 정말 저도 예. 참 굴곡진 삶을 산 게 또 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그게 이제 그 있는 그 재벌집으로 시집을 아니 사실 여기서 보냈잖아요. 그냥 평범한 집으로 갔으면 너무 아깝다 할 텐데 그러기엔 또 너무 좋은 데로 가셨잖아요. 일단 또 화려한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가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때 온 그게 뭐 국민들이 다 이제 뭐랄까 이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네. 게 과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때 네. 좋은 집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셨을 거라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끝까지 그거를 주님의 뜻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끝까지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면 이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제가 뭐 결과론적이야 그렇지만. 나 이제 난 더 이상 싫어 이제 나 혼자 나가서 내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아. 이혼을 하고 나왔잖아요. 뭐 그거 이제 한참 뒤에 이제 그렇게 됐지만 어떠셨어요? 이제 시집 가서 재벌가의 삶이란 뭐 저희는 뭐 드라마에서만 접하지만 네. 어떠셨어요? 결혼 생활은? 그러니까 저는 뭐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예. 이 마라야티한 삶을 살았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무슨 창작하는 거를 막 참 좋아해요. 이렇게 작품 활동을 이런 작품을 내가 이렇게 구상을 해갖고 탁 발표하는 거 막 이런 제가 살아온 그대로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때 이제 가자마자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뭐 그보다도 매일 집에 그 집 안에 내부가 이렇게 굉장히 회색빛이더라고요. 아 느낌 있게. 회색, 네, 아. 느낌이 회색빛이라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밝게 만드나 네. 매일 이제 출근하고 나면 앉아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이제 작품 활동 하듯이 네, 네. 그래갖고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밝게 화사하게 뭔가 좀 바꾸나 이거를 매일 앉아갖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벽지부터 탁 뜯어서 바꾸는 거예요. 벽지를 바꾸고. 아, 시어머님하고 같이 사셨던? 아니요. 따로 사셨어요? 네. 아 그럼 뭐 마음대로. 네, 벽지를 바꾸고 커튼을 바꾸고 그림을 벽에 이제 붙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분위기를 이제 완전히 바꿔서 이제 정말 다른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제가.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회장님도 이제 쥐띠라서 그런지 매일매일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살림살이가 매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나의 마음속에는 이 집 안을 갖다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취미가 생긴 거죠. 네네. 이제. 네. 시어머니하고 관계는 인테리어 어땠어요? 하면서. 시어머니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집에 시집 그래요. 가면 시어머니의 이제 뭐 이런 갈등 시어머니 이런 게 관계에 갈등이 많죠. 누구든지.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그러면 그냥 너무 무섭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았나. 내가 그 어머니를 뵐 때 그 예.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쭉 제가 여자의 일생으로 보고 왔을 때 네. 아 너무나 가엾은 분이다. 예. 어릴 때 우리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그 이제 가족들이 이 얘기를 듣는 가족들이 네네네.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운데 얘기죠. 네네. 저희 그 어머니의 일생을 쭉 볼 때 어릴 때 그 계모 밑에서 약간 좀 사셨다는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정 결핍, 사랑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실 뭔가 어딘가가 이렇게 차단된 삶을 사신 분.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떤 면으로 한동안은 이렇게 참 불쌍하다. 네. 그 남편한테서 또 받아야 할 그런 여자의 사랑도 없이 또 남편분은 또 멀리 저기 일하러 다니시느라고 건설업을 하셨으니까. 시아버지가. 네. 예, 그렇죠. 그다음 멀리 지방으로 다니면 또 몇 그렇죠. 개월씩 걸리니까 그걸 혼자서 살아내시느라고. 예. 여자로서는 그 삶이라는 게 늘 기다림으로 참 살았어요. 힘든 삶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게 뭐 기다리면 되지 하지만 그 젊은 나이에는
사실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기다림을 달빛을 쳐다보면서 정말 그 기다림으로 산다는 게 그게 말은 쉽지만 사실 제가 혼자 이혼하고 혼자 살아보니까 그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그렇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말은 그 옛날 분이라고 그 감정이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 분들이 살아온 삶은 너무도 참 고통 속에서 그렇겠죠. 정말 그렇게 슬픔 속에서 살았다는 게 예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그저 제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무조건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 그때 그러면 다 가정이 좀 교회를 출석하던 네,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 결혼을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어요. 아, 시댁도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네, 아니 네네. 예.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아, 예. 네, 이제 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매일 이제 저희가 그 새벽 교회는 저희가 이제 소망교회 강남으로 소망교회를 나가면서 무조건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게끔만 좀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내가 진실된 기도였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진짜 사랑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매일 내가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같이 어머니 뭐 맛있는 거 좀 사드릴게요. 나갑시다. 이렇게도 해야 되고 어디 저 목욕이라도 같이 가요. 하고 그렇죠. 내가 노력을 해야 목욕도, 되는데. 하고 그다음에 그저 어머니가 어디가 그거 하신가 병원도 모시고 다녔어야 되고 제가 이런 걸 안 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 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인이었는지 제가 정말 이거를 깨달은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는 왜 그때 그렇게 못 살았던가.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말로만 그렇게 했지. 내가 어머니를 그냥 형식적으로 며느리가 해야 될 도리만 한다. 이것만 했지.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줘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게 후회가 되시는군요. 네,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말한 이 뜻한 이대로만 내가 행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은 저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을 텐데. 근데 권사님 사실 시간을 돌려서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돌아가면 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잘해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이게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보고 있으니까 그때 내가 더 잘할 걸, 더 사랑할 걸 하는데 막상 또 다시 돌아와서 눈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니까 아무래도 난 이제는 부딪히지 그걸 않았을까. 할 것 같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다시 돌아가서 정말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시어머니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이게 검은데 어머니 이거 검었죠 그러면 그게 어디 검었냐 하얗지 이러면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검은 색깔이에요 이렇게 말대꾸를 하면은 잠을 못 주무세요. 예전 어르신들 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이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 뭐 어머니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맞아. 예전에 그냥 그 싹싹 손발이 싹싹 빌고도 이제 한 달 이제 어머님 이제 마음 푸세요. 제가 정말 진정으로 정말 용서를 구해요. 이렇게 빌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또 전화 와요. 그 똑같은 일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잠이 못 잔대요. 그러면 또 가서 그 똑같은 얘기로 또 빌어야 돼요. 또 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이렇게 지치는 거 있잖아요. 왜 막 이렇게 비는 것도 막 한두 번 똑같은 걸로 그리고 1년 있다 또 불러요. 그 똑같은 걸로. 또 얘기하죠. 네. 그러면 또 빌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걸로 그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게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네. 아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저희에게 또 많이 알려진 게 또 남편분의 그런 외도 문제였잖아요. 네. 같은 여자로서 전 그게 진짜 그거 어떻게 사실 그게 제일 감내하셨는지. 결정적이죠.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그렇지.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문제고. 근데 제가요 어느 정도 그 미워만 했죠 남편을. 예, 당시에. 미워만 하고 이제 그 어떤 이번에는 또 어떤 여자하고 그럴까? 이번엔 또 어떤 여자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매번 다른 여자로 이렇게 자꾸 오니까 이제 그 뭐 텔레비에서 좀 뜬다 하면은 그다음에 그 여자하고. 진짜. 또 그럼 이제 굉장히 아니 뭐,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참다가 보니까 어머니한테 더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내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머니한테 당연하죠. 할 잘할 수가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게 둘째 쳐놓고 나를 또 너무 괴롭히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피해가 하나 막 그렇죠. 피하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서울 필동에 사셨는데 그 행길 큰 행길 육교가 왜 필동 서울역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육교가 있었어요. 그저 차도가. 그랬는데 그 밑으로 지나가는데 너무 신경을 쓰면 그 필동 지나가면 저기 막 이 교각 다리가 나한테로 막 다가오는 그런 제가 경험도 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예전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가졌던 걸 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게. 그게 좀 맨 처음에는 저 잘 몰랐어요. 몰랐다. 또 나중에? 밖에 나가니까 소문으로? 모임에 소문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뭐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또 아. 내가 정말 힘 빠지고 삶에 어떤 뭐 없어지죠. 근데 희망이라는 뭐 게. 헛소문인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헛소문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헛소문도 있겠죠. 예, 이제.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배우들은 또 집 앞에 문 열어달라고 초인종까지 누르는 배우도 있었어요. 집에 와서 네. 뭐지? 그러면 뭐라고? 그런데 미쳤나 봐. 그 임신했다고 이제 아마.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이렇게 임신 안 되게끔 다 남편을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야 뭐 방송에 안 나가겠지만. 네네. PD 고민하겠죠. 뭐. 네. 어.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안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예. 겪게 돼서 저 다 거짓말로 예. 저렇게 오게 되니까. 안 그래서 미우셨어요? 미웠겠죠. 나는 당연히. 그 여자들이 너무 또 미웠을 것 아 같아. 그보다 남편에 대한 남편이 더 밉죠. 남편이 밉죠. 남편이 밉죠. 뭐. 남편이 밉죠. 남편이야 그 사람 돈 준다 부르면 하긴 이거 또 있으니까. 뭐. 근데 하고. 보통 여자 머리끈에 가서 잡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요 저는 그 여자들보다 아, 그렇죠. 남편이 밉더라고요. 언제까지 저렇게 살련가. 그러니까 한 10년만 제가 참고 잘 견디면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 차리겠지. 들겠지. 예, 그렇지.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정말 태산을 넘었는데 더 큰 태산을 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아버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 전에 시아버님이 그래도 호되게 하셨었어요. 아버님을 어렵게 어렵게 생각하고 생각하셨겠죠. 예. 네, 또 아버님도 또 엄하게 하셨으니까 예. 그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제가 너무 걱정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역시나 이제 내 세상이다 하니까 아무래도 예. 자유로운 그렇죠. 그 이제 그게 되니까 근데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런 소문이 나서 어떡하나 만나지 말아야 할 여자까지도 만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이제 큰일 났네. 예. 뭐 걱정이에요. 지난 일이니까 네. 뭐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남편이 믿기만 했어요. 예, 그런데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또 나를 돌아보니까 너는 뭘 잘했냐. 남편 미워하느라고 아무것도 남편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내 삶의 지금 이 자리가 내 삶의 결론인데 정말 저는 제가 이렇게 분당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예. 사는데
그 이렇게 대각선으로 분당에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보는데 우리들 교회를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나 저 복잡한 데다가 저기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저 길이 어떡하려고 저 차가 막힐 거 어떡하냐고 왜 저기다 짓냐고 제가 이렇게 막 흉을 왔어요. 예. 손가락질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 교회를 안 가고 둘러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런데 그 말씀의 갈급함이 제가 얻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해석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날인가 18년도에 내가 2018년도인가 보다. 2018년도죠. 맞아요. 2018년도에 그 우리들 교회 새벽교회를 내가 갔었어요. 몰래 갔죠. 가갖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내가 원하는 곳이다 하고서 그때부터 내 죄를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내 죄를 보면서 내가 회개를 하는 하셨군요. 삶을 살게 되면서 예.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우리들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주일 예배에서부터 이제 우리들 교회를 찾아와서 김영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있어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용역이 엄마 이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 김영재 목사님을 보고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저 지선이 엄마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 지선이 엄마가 바로 그 목사님이세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예, 그 학부형이었어요. 같은 그래요? 자모였어요. 그래요? 네, 그때부터 우리 저 김영재 목사님이 집에서 큐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는 내가 너무 교만해갖고 그런가 보다 했지 내가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돌아와서 후회한 게 그때부터 내가 김영재 목사님 집에서 큐티를 하면서 이제 했더라면 회개가 되셨군요. 내가 가정 중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회개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지금 오늘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렇게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네. 사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네. 많은 뭐 아픔들이 있으셨을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사실 맞아요. 이제 와서 얘기니까 내가 너무 회개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뭐 큰아이 임신했을 때도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되고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으셨더라고요. 네, 네, 네. 제가 자서전도 봤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일생일대에 후회하는 게 자서전 쓴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네. 뒤에 좀 문제가 많으셨잖아요. 좀. 네.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뭐 사실 일일이 소개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치욕감과 모욕감을 겪을 만한 그런 순간순간을 너무 경험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된 네. 거죠. 그러니까 몇 년 결혼 생활 하신 거예요? 24년 했죠. 24년에서 그 절반 이상은 다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고통의 시간으로 보내신 거죠. 네. 예. 그럼 이혼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언제쯤부터는 너무 외로웠죠. 예. 집안에 사람은 많은데 예.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집안에서. 대화할 곳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예. 너무 외롭고 그리고 너무 남편이 밉고 그죠. 네. 그 미움과 분노가 이제 네네네.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막 자리 잡고 매일 눈 뜨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걸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스스로 예, 예. 악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 스스로가 예. 분노와 그냥 혈기가 예. 쌓이고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딸도 없어요. 아들만 예, 셋이다 보니까 아들을 붙잡고 어떤 엄마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글쎄 외로운 삶이었다고 하면 예, 예.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아니 근데 뭐 그렇죠. 외로운- 사실 이런 얘기가요. 상상이 제가 됩니다. 예. 나와서 하기가 참 어려운 너무나 말씀, 어려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 수치와 내 나를 드러낸다는 게 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네, 네, 네. 제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했거든요. 네, 나오고 네. 제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지. 제 삶을 이렇게 발가벗기는 삶을 네,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뭐 하나님 물론 앞이다. 또 기존 언론에서 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고. 그리고요, 또, 제가 예. 힘을 얻은 건 오늘 아침 제가 큐티를 하고 나왔는데 네. 큐티 말씀에 김양재 목사님이 예. 수치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다. 네, 네. 나의 삶의 수치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다. 거기서 내가 오케이 하고 내가 예. 화이팅 하고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결국 이제 2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시고 네. 홀로 이제 살게 되셨는데 그 이후로도 또 어려움들이 많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너무 많이 몰랐잖아요. 예. 뭐 노래하다 부모가 해주는 그렇죠. 밥 먹고 아무것도 살다가 노래만 하다가 노래할 때도요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귀지를 않았어요. 뭐 이렇게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가서 저희 공연 때 저희 시간대에 딱 들어가서 옷 입고 딱 노래 부르고 딱 끝나고 옷 갈아입고 싹 나오고 원래 잘 나가면 이래갖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누구를 뭐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 네.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 해주는 집에 시집 갔다가 네. 네, 남들이 다 해주는 뭐든지 다 이제 챙겨주는 집에 가셨다가 입만 갖고 사는 집에 가서 성인이 돼서 최초로 혼자 이제 뭘 다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네, 세금을 모르고. 어떻게 내야 되고 예. 뭐 은행 가서 뭐를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네, 네. 그래갖고 나와갖고 세금이 뭐 이렇게 낼 거 밀려갖고 과태료도 많이 몰리고 예. 그리고 은행 가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 사람들이 나를 다 제가 내가 이혼녀가 돼갖고 사람들이 다 나를 흉을 볼 텐데 세상의 시선. 이런 시선 의식을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은행 통장도 예. 그 이제 그 애들 아빠의 회사에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그 왕관만 쓰고 이렇게 1등만 하던 여자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참 제가 이렇게 외롭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하더라고요. 외롭다 보니까 다가오죠. 나를 네, 다가왔어요. 냄새가 돈 냄새 나면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한테 내가 통장을 맡겨놓고 돈을 이렇게 은행에 돈을 얼마 찾아달라 이렇게 타서 썼어요. 다 맡기고? 네. 전재산을 통장을 맡기고.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받은 유죄들 네. 다 맡기고? 네. 꽤 많았을 텐데. 꽤 많죠. 그래갖고는 뭐 별로 많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아요.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맡겨놓고 타다가 어느 날인가 네. 이 여자가 다 돈을 찾아갖고 러시아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러시아로 간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 많은 나라 중에. 도망갔어요, 그냥? 아우,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그 다음에 한 5년간은 세상이 다 싫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이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집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저 혼자 5년 동안을 네. 이 감옥살이를 한다. 예. 죗값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 스스로 내가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산 거예요. 집에만 계시고? 네, 5년 동안을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나는 그 해에는 예. 아, 주님, 이제 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예. 저 이제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임재범의 그 비상이라는 노래가 그 가사가 저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고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아우 주님 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저 이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졸라댔어요. 정말 기도로서.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마저도 또 제가 또 사람한테 속아갖고 또 떠나셨어요? 네, 제 이름을 빌려줘갖고 또 그 장소를 빌려준 사람이 예. 카페. 우리 애들 학교에 또 자모였어요. 예. 근데 그 자모인데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갖다 그렇게 찜을 한 분 같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쪽 집 딸하고 우리 집 아들하고 이제 약간 연애를 조금 예. 할까 말까 한 시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인해 갖고 나보고 이제 또 은행 대출을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이름을 빌려줘 갖고 또 대출을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나중에는 한 1년쯤 그걸 이자를 내다가 그것까지도 안 내고 떼어먹은 거예요. 그 돈까지 다 빚을 안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여자가 그 나보다 한 10몇 살 어린데 저를 찜해갖고 끝까지 나를 그걸 찜해갖고 이용을 하더니 결국은 그 마지막 재산까지 다 이제 빼앗긴 거예요. 그 여자한테.
사채 업자한테 내 이름까지, 내 집까지, 내 땅까지 다 물려주고. 그런데 뭐 지금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돈이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은 세상적으로 떠내려가기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떠내려가지 못하게. 그래서 저를 이거를 없애고 저 건강 하나를 딱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한 3, 4년 전에는 주님, 저 가진 걸 다 빼앗아 가시고 왜 저 건강 하나만 남기세요? 저 이제 나이도 많아졌어요.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다 뺏어 가시고 건강 하나만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 주시고 건강 뺏어간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있는데 어디다 건강이 쓰시려고? 없어. 예? 저를 어디다 쓰시니까. 쓰시려고? 이렇게 건강 하나만 주시고 이렇게 계십니까? 쓰셔야 되니까. 그런데 전 나이가 많이 먹어가고 있어요. 어디다 쓰실 겁니까? 나이 많이 먹고 이제 그런 사람을. 지금 거기 앉아서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소파 위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뭐 열심히 사용 중이신데.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외롭다고 주님 저 외롭게 보이지 않으신가 보죠. 저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면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도 믿지 못할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그렇지, 싫고. 이 정도면 대인기 피죠. 예,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손 내미는 사람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제가 외로워 보이면은 언젠가는 저에게 지체를 붙여주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다.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주님 보시기에 제가 외로워 보이시지 않는군요. 저를 이제 목장 공동체에 목자도 시키시고 권사도 시키시고 또 저희 합창단을 만드는데 합창단에 이제 단장도 시키신 거 보니까 제가 외로워할까 봐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시키시려고 지체를 안 붙이셨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요. 그럼요. 그 사람인데 이제 진정한 온실 밖으로 나오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첩청삼중이라고 이렇게 큰 고난을 계속 겪으셨는데 몇 년 전에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벌써 10년 됐어요. 벌써 10년 됐네요. 네, 10년 됐어요. 권사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방송 전에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네네네. 제가 너무 가까운 사이였어요. 권사님 그 학교 그 대학교에 저 교수로 초청해 주신 분이 아드님이세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게 우리 아들 너무 착했죠. 너무 좋으신 분이셨고 그 아드님이 저를 그 D 학교로 처음 교수로 초빙해 주셨고 저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근데 말씀을 드리면 권사님 방송 전에 또 눈물 흘리실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셨구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갑작스럽게 사고로 잃으셨잖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은혁아 빈 하늘 쳐다보면서 네가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막 제가 어떤 날 그렇게 혼자 중얼거려요. 혹시 뭐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고였는지. 그때 이제 아마 자기네 처가댁에 평창에 청평에 별장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보트가 있었는데 그걸 아마 수리하다가 전깃줄을 그냥 물 속에 떨어뜨려 놓고 있었나 봐요. 저 보트 그걸 대놓는 데를 뭐라 그러죠 거기? 바지. 거기 손에 거기 전깃줄이 아마 떨어뜨려 놓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다 말고 모든 걸 불을 끄지 않은 상태였나 보죠. 전기가 흐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가 7월 초니까 이게 우기가 끝날 무렵이라 이게 흙탕물이었거든요. 그게 맑은 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애들한테 아빠가 수영 잘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뛰어들어갔대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왜 어른들이 그 물이 더러운데 지금은 하지 마라. 수영장에 가서 보여줘도 된다 하고 왜 말리지 못했을까 하지만 뭐 하겠어요 이미.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결국은 감전사. 감전사로.
당시 기억나세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그때 무슨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받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운전하고 거기를 어디를 오라 그러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그래도 그까지 어떻게 그 정신에 찾아간 게 다행이고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찾아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그래서 저기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요. 안 오시고 네. 한동안 굉장히 아프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네. 정말 난 같이 따라가고 싶다 막 이랬죠. 제가 예. 그 부족한 그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직도 장가 안 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만 내가 장가 갔더라면 예. 제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정말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우리 그 큰아들한테. 편지처럼. 은혁아 지금 아이고. 어디쯤 가고 있니? 아이고. 너 전화기는 충전이 잘 돼 있니? 아이고. 참 거긴 전화가 안 되겠지. 거기 가면 무슨 방법으로 해? 엄마 연락 한 번만 해줘. 그러고 그럼 매일매일 지금은 어디쯤 도착해 있니? 아이고. 지금은 어디쯤 도착해 있니? 매일 글 한동안 쓰다가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내가 쓸데없는 거구나. 그래 여기서 끊자. 여기서 접자. 그래. 근데 그 어떤 이제 저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아들 친구가 꿈을 꿨는데 네. 꿈에 나타나는데 우리 은혁이가 많은 어린아이 사진을 안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I'm an angel 그러더래요. I'm an angel. 난 천사라고.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 우리 은혁이는 좋은 데 갔을 거야. 이제 주님한테 갔을 거야. 내가 그렇게 위로하고 다 근데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세팅이라고 생각하면 네. 다 인정되고 다 받아들여지고 이런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셨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예요. 네. 무슨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네. 만세전부터 다 정해진 우리의 삶이니까 네. 인정이 되는 거죠. 선생님 이런 뭐 살아오신 인생의 간증이셨으니까 네. 늘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그 찬양을 부르시는 그 가사 속에 정말 그 감정이 녹아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 네. 저는 찬송을 잘 부르는 게 지금은 어떤 우리 세상적 노래보다도 예. 찬송을 잘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은혜가 예. 돼요. 네. 그 은혜로 찬송 한번 좀 한 곡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요. 근데 예. 노래를 좀 많이 안 하다가 예. 좀 무리했나 봐요. 그래서 목에 결절이 와서 예. 제 마음 제 뜻대로 노래는 잘 안 되지만 네, 네. 거친 노래라도 한번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찬양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웃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권사님 너무 참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 간증을 다 듣고 들으니까 네. 그 찬양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못 불렀지만 그냥 은혜롭게 들어주세요.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네. 우리 아들과 같고 딸들 같고 또 손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네. 우리 인생의 선배로서 네.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글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면은 네. 또 뭐 그거는 다 자기가 생각한 나름이 있으니까 강요는 못하겠지만 항상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남을 탓하지 말고 그래요. 나를 돌아보는 그래요. 왜 내 앞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지? 네, 네. 그것을 한번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예. 남 탓하는 건 그건 아무 해봤자 내 죄만 쌓인다고 네, 생각해 네. 주시기 바래요. 그래요. 네. 아유, 오늘 정말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아유, 우리 권사님의 부끄럽습니다. 예, 뭐 짧게 들었지만 네. 네,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세상에 세상에. 예.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만약에 세상 방송에서 나갔으면 네. 그냥 좀 이슈거리가 이렇게 조금 부각되는 얘기로 마무리가 네. 됐을 텐데 이 프로에 나오셔서 얘기하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다르구나. 믿는 네,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자양분이 되는구나. 네. 저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네. 네. 홍기정제. 저는 이제 진짜 드라마도 네. 사실 주인공한테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시청자도 욕합니다. 네, 사실 맞아요. 욕하죠. 주인공 좀 예. 그만 괴롭혀라라고 예, 욕을 바로, 할 정도로 네, 네. 저 들으면서 이게 정말이야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주님이 아까 세팅하셨다는 말이 네. 드라마도 작가는 그 캐릭터의 주인공한테 결국 결론을 알기에 이렇게 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라는 작가님이 마무리하고 이게 잘 세팅이 돼 있을지 시청자의 입장으로 더 기도하고 그래요. 더 권사님 생각에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권사님 뭐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방송을 하고 또 누군가가 다 무엇을 도와주다 보니까 네. 세상 물정 모르고 그래요.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네. 주변에 선후배도 네. 보면 네. 저는 권사님이 이제 25이 됐다고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20살이 우리가 성인이라고 봤을 때 네. 이제 5년 차신 것 같아요. 진정한 성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신지를 깨달으신 네. 연도로 따졌을 때 네. 이제서야 비로소 성인이 되신 지 이제 5년 차 맞아요. 25살이 맞아요, 되셔서 맞아요. 네. 그래서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 20대의 건강을 주셨으니까 네. 이제 비로소 올바르게 판단하고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떤 네. 것이 헛되고 네. 어떤 것이 나에게 미흡했는지 네. 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절대 남 탓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지 네. 그것을 매일매일 감사로 네. 받아들이면서 살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요. 네.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이제 5년 차시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특히 또 아들들과 네. 또 다른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증언을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아유, 글쎄 말이야.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시면서 네. 그렇게 쓰임받는 네.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서 네. 쓰임받는 권사님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how sweet the sound